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있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 짓고, 게다가 핵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죠? 오늘은 시진핑이 에이펙 참석을 위하여 한국에 왔는데요. 어떤 협상을 트럼프와 함께 보여줄까?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연일 이재명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타난 대통령으로서, 그죠?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홈런을 치고 있죠. 게다가 코스피 4천까지, 그죠? 정말 뭔가 21세기 AI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도 민주당 쪽은 여전히 노무현 신화에 갇혀서, 그죠?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무현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구태에 갇혀서, 그죠? 내가 옛날에 운동권에서 운동을 좀 했다, 앞장서서 운동권에서 투쟁했다,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는 이런 수준이잖아, 그죠?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당이 보조는커녕 순서대로 정치인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까지 문재인처럼 팬덤에 갇혀서 그런 인기 정치에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 철학을 갖고 주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를 해나가는 정말 천만다행이죠.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라고 해도 문제지만은, 자기 철학 없이 자기 얼굴 깎이는 일은 하지 않는 얼굴 마담과 같은 문재인 같은 자라도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시대가 낳은 그런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정권 초반부이긴 하지만은 예도는 응원합니다. 알티세르의 뿌흠 막스, 마르크스를 위하여에 나오는 청년 마르크스에 대하여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돌발 쉬르지스멍이란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연일 선방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계의 구조주의를 사건을 통하여 에벤느멍 바꾸어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힘이 저렇게 망가지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 한쪽 당이 당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면, 그죠?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민주당 쪽이 정권을 잡으면 뭔가 잘하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때에 그 노무현을 팔면서 감성팔이 하는 그 버릇,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을 팔면서 그 정신은 전혀 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정치, 자기 정치를 통하여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팬덤 정치, 그죠? 이것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한번 촛불혁명의 정신을 말아먹었으면서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무현을 팔면서 여전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산하거나 창조하지 못하는 그는 무능력한 자들로, 정말 무능력하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오히려 사고를 쳐서 정체시키거나 퇴행시키는 집단이죠, 그죠? 문재인 때 했던 그 개버릇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정치 구조, 그죠? 알티세르적으로 보면 이데올로기적 장을 보면 뭐 국힘종은 완전히 무너져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장에서 이들의 역할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사리 사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단은 원래부터 그랬고, 그죠? 그런데 민주당 쪽의 이데올로기적 장은 무엇일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팔면서 이들이 공동체에 해놓은 게 뭐냐?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상부 구조의 문제점들을, 그러나 그건 역시 바로바로 해결을 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5년, 10년, 뭐 15년 지나면서 기득권을 챙기고, 그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그 구조를 그냥 노무현을 팔면 장사가 된다. 딱 이 수준인 거예요. 수동적이고 감성팔이에 능하고 원한 감정으로 국힘과 같은 적을 공격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팬덤들이 박수를 치면 응답하면 나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보고 역사의 시대 정신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살아있는 정치가 아니라 딱 노무현을 팔면 거기에서 자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얻고, 그죠? 그것으로 대략 때우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 새끼들도 저 국힘 못지않은 무능력한 집단들인 거예요. 이 자들도. 그러니까 지금도 노무현을 팔면서 장사를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민희가 얼마 전에 자기 그 축의금 문제뿐만 아니라 MBC 보도국장을 쫓아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노무현을 팔잖아, 그죠? 얘도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말인데 비판적으로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정치 구조의 이데올로기적 장은 10년, 15년 동안 계속 노무현팔이었습니다. 이 자들의 무능력은, 그죠? 국민이 다 알고도 남아. 그러니까 거기에 팬덤으로 참여하면서 저쪽보단 이쪽이 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세계사적 시대정신 그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이런 큰 그림과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사회의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걸 고민하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 구조에 빠져 있는 거야. 노무현만 팔면 뭐 다 된다. 그래서 정치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장, 그 구조는 노무현파리와 감성파리입니다. 그죠? 미래를 위하여 창조적으로 정치하는 자들이 없어. 그리고 대략 얼버무리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부와 권력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니까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노무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죠? 딱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장을 구성하는데 웬만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구조주의에서 구조는 그죠, 오히려 역사의 변화를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걸로 먹고 살고, 그리고 또 한 번 해먹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후배들을 위하여 뭐 물려주고 이런 건 없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면서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끝이다. 이 구조, 노통을 팔아서 도그마틱해진 이 구조가 진보 진영에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적 장, 마르크스가 독일의 이데올로기적 장 안에서 그죠 머물렀다면 그는 자본론을 향한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조할 수 없었잖아, 그죠? 1845년 어느 순간에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역사적 시대의 부름을 마르크스는 경험한 거야. 그건 독일에 있어서는 안 돼. 독일에서는 겨우 모제스 헤스라고 하는 거죠, 청년 해결학파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겨우 해겔의 역사 철학에 갇혀서 포예르바하 정도가 인간학적 비판을 수행하는 그런 장이었어. 마르크스가 독일에 머물렀다. 그러면 결코 독일 이데올로기와 더 나아가 공산당서는 자본론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포예르바하와 단절할 것인가 아니면 머무를 것인가,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마르크스는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그 역사적 시대의 부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은 그죠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독일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가로 막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포예르바하의 태제를 쓸 때 이제 나는 포예르바하와 결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날이 구조를 뚫고 들어오는 에벤느멍 사건의 날,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우연성의 날, 꽁땅종스, 그리고 구조로부터 새로운 출현이 나타나서 구조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에메르장스, 출현의 날,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유의 과정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역사의 현실에 대한 어떤 사유를 일깨우는 슈르쥐스멍, 돌발의 날, 이런 혁명의 날, 마르크스 개인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장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어떤 노무현 정신을 팔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정치인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알피스르적으로 이 구조를 깨면서 새로운 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돌발의 지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노통이 살아 있어도 자기 이름을 팔면서 정치를 했던 문재인과 문밭 놈들과 같은 거죠. 저런 놈들을 이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노통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이재명에게 박수를 보내겠죠, 그죠? 새로운 시대, 21세기 AI 시대,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왔던,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정치적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구조, 이데올로기적 장,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철학을 갖고 이 장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듯한 이재명의 행보, 그죠?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의 진보 진영의 진보가 아니죠, 그죠? 그게 노무현 정신을 팔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이 문재인 집단의 출현 이후로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수구가 됐죠. 진보의 정신이 없어졌어. 아방가르드적 창조의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냥 노무현을 팔아서 감성팔이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자기의 정치 권력과 부를 얻는 이 수준이었잖아. 여러분 지금 최민희를 한번 봐봐. 정청래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그 홈런을 칠 때마다 이자들이 했던 뒷발질을 한번 생각해봐. 여전히 구태에 갇혀서 그죠? 언론과는 또 어때? MBC가 국힘당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언론 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들을 옹호하는 언론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국힘당의 입이 됐다라는 거 아니야? 최민희의 말은. 정말 코미디죠, 그죠? 이런 발언들. 그러나 자기 생각은 완전 수구 꼴통인 거야. 이게 지금 딱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경직되게 된 이유가 이런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적절히 팬덤과 타협하면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그죠? 그리고 국힘보다는 우리가 낫지. 그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는 이런 집단이 있는 한, 그죠? 그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적 장,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장은 점점 썩어 들어가겠죠, 그죠? 이 구조를 깨면서 돌발하면서 나타나는 이재명의 행보는 이자들처럼 말이 많거나 말이 앞선다든지 뭐 우리 이거 하겠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은 없고 결과물로 딱 보여주잖아.
그래서 뭐 트럼프 역시도 아이고 뭐 하면서 그죠? 트럼프보다 수가 높은 것 같아 어떨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기를 얘도는 응원하겠지만은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 나온 거야. 응?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뭐 노통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참 좋아하지 않았을까? 시대를 읽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죠?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에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구조의 변화를 줘서 그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마르크스가 1845년 포에르바하에 대한 태제를 쓴 시점, 어느 날 경험했던 역사의 결단의 순간, 사건으로서의 구조를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알림, 그게 이재명한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철학자로서 볼 때. 그런데 이게 민주당 전체와 더불어서 어우러지면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데, 민주당은 이런 앞서가는 그러한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잖아, 그죠? 지금까지의 사회 구성체에서 정치적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바꾸어가면서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고,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이재명 대통령, 그죠? 알티세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장, 이데올로기로 물든 그 장을 과학으로 바꾸어가는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그죠? 말없이 계속해서 선방하고 홈런을 치는 대통령과 함께, 그죠? 국민이 박수를 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민주당,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거야.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을 팔아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노무현은 노무현대로 자기 철학이 있었어요. 김대중은 당연히 그 시대의 김대중대로의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었고, 각각의 시대마다 각각의, 그죠? 그 정치적 장이 있었다고. 각각의 시대가 요청하는 역사적 시대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 사회는 그 구조를 받아서 계속 변화해 왔다고, 그죠? 문재인 때부터 이게 정체된 거예요. 응? 그리고 팬덤에 갇혀서 현실을 못 보는 그런 정치, 그죠? 그 이후로 윤석열이 나타나고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뭔가 이 정치적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장이 역사의 현실과 만나면서 불안정성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보고 현실에 마주하여 그 현실을 통과해 가면서 환상을 깨는 거죠. 돌발의 날, 사건의 날, 우연성의 날이 이재명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는 듯한, 그죠? 그런데 이쪽 진보 진영에 지금도 정신도 못 차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재명이 됐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그죠? 노무현 파리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무능력한
노예 정치에 갇힌 놈들로 가득하다 이거야. 에? 앞으로 이런 인간들은 시대가 저절로 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45년에 마르크스가 어느 날 역사의 결단의 날을 맞이하여 결단하고 이제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면서 그죠? 종교 비판에서 정치 비판으로, 정치 비판에서 경제 비판으로 나가면서 그 이데올로기적 장을 걷어낸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역시도 지금까지의 정치판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걷어내면서 국민들에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